네, 안녕하십니까. LLM을 활용한 AI 논문 요약 및 치워카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팀 차찰떡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논문을 찾았는데 본문은 30페이지. 중요한 걸 찾다가 결국 읽다 말았던 경험.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아카이브에 작년 한 해 동안 제출된 인공지능 관련 논문 수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무려 71,828건으로 일평균 약 196편 꼴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논문이 쏟아지고 있는 셈인데요. 이런 속도의 흐름을 놓치게 되면 연구도 개발도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기존 논문 요약 방식은 여러모로 비효율적이었습니다. 핵심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고 요약 자체도 손이 많이 가며 무엇보다 공유와 협업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미당 측에서 LLM 기반의 논문 자동 요약 시스템을 요청했습니다. 논문 자동으로 요약하고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만들며 팀원 간 협업과 지식 공유까지 지원하는 것. 저희는 이 요구를 바탕으로 실제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배경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희는 실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먼저 논문의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최적의 레이아웃 분석 모델을 선정해서 논문의 구성 요소를 분리했습니다. 다음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단순 요약이 아닌 논문 구조에 맞춘 정교한 요약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지식의 확장을 돕기 위해서 문서 인베딩 기반의 검색 시스템을 개발했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능을 통합한 웹 기반 서비스 환경을 구현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로젝트 구조입니다. 사용자는 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요청은 아마존 MQ 기반 이벤트 시스템을 통해서 파싱 서버와 요약 워커로 분산 처리됩니다. 또한 GitHub 액션스를 통해서 도커 이미지를 자동으로 빌드하고 ECR에 업로드하는 배포 자동화 파이프라인도 구축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논문이 어떻게 요약되고 추천으로 이어지는지 실제 처리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먼저 논문을 업로드하면 시스템은 먼저 우상단에 표시된 오픈소스 레이아웃 분석 모델을 활용해서 본문, 수식, 그림, 표 등으로 분해하고 추출합니다. 이때 결과물은 총 3가지이고 마크다운, JPG, JSON 파일입니다. 이 과정은 LLM이 논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전처리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AI가 논문을 정확하게 요약하려면 프롬프트 설계가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토큰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량을 고려해 프롬프트를 어떻게 나누고 구성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저희는 멀티턴 전략을 적용해서 단순한 지시문이 아니라 각 단계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프롬프트 기법을 활용해 세분화된 프롬프트 체계를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논문의 내용을 미리 정의한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이후 프롬프트 1.5에서 분류 결과를 검증해서 정확도를 높입니다. 보이는 그림은 실제 프롬프트와 JSON 형태의 응답 결과입니다. 카테고리 분류가 끝나면 요약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때 단순히 요약해 라고 하지 않고 카테고리별 템플릿을 따르도록 명확히 제시합니다. 이후 프롬프트 2.5를 통해서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는지, 중복되거나 애매한 표현이 있는지를 점검해서 1차 품질 검토를 진행합니다. 프롬프트 3에서는 카테고리별 요약 결과를 하나의 통합 요약문으로 조립합니다. 여기 무엇을 해결하는가, 그리고 어떤 기여를 하는가와 같은 취사점 중심의 질문을 추가해서 단순 요약을 넘어선 비판적 이해 출발점으로 확장시킵니다. 네, LLM은 근거 없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환각 또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요약이 실제 논문에 기반했는지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모든 검증 프로세스는 자동으로 반복되고요. 환각 점수가 8점 이상이 아닌 경우 요약을 계속 개선해 나갑니다. 이를 통해서 출처없는 주장, 모순된 설명, 논문에 없는 정보들을 최대한 걸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시스템이 생성한 최종 논문 요약본 예시입니다. 보시면 지금 논문 전체 내용이 카테고리별로 구조화되어서 요약이 되어 있고 수식이나 표, 그림처럼 중요한 시각 요소도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형식을 통해서 추가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논문을 요약한 뒤에는 비슷한 주제의 논문을 추천해주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방식의 추천 기능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인베딩 기반 추천으로 현재 논문과 의미상 유사한 요약본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좋아요, 조회수 등 활동 데이터를 가중치로 계산해서 인기 있는 요약본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유사도 기반 추천을 위해선 논문의 내용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치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S버트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먼저 논문을 청킹해서 문단 단위로 나눈 뒤 허깅 페이스 A 파일을 통해 인베딩을 진행합니다. 유사 논문 추천은 벡터 연산이 기반이기 때문에 매 요청마다 연산을 하게 되면 리소스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닫힌 캐시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추천 결과가 캐시에 있으면 즉시 응답하고 없을 경우엔 인베딩 캐시를 활용해서 검색한 다음에 다시 저장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요약본이 추가될 경우 전체가 아닌 유사한 항목만 선택적으로 무효화해서 최신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요약본 추천 과정 중 인베딩 생성 오류 그리고 검색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저희는 인기도 기반 추천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퍼펙트 메커니즘을 설계했습니다. 네, 검색 기능은 엘라스틱 서치 기반으로 동작하며 키워드 입력만으로 관련 요약본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정확 일치, 공백 제거, 단어 단위의 분리, 3단계 검색 방식으로 오타나 불완전한 입력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스템의 전체 구조와 처리 방식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사용자가 실제로 어떻게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는지 시연 흐름을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사용자는 요약할 논문 파일을 업로드하면 시스템이 파일 형식을 확인한 뒤 분석을 시작합니다. 진행 상황은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고요. 서버에서는 논문 파싱과 요약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서의 길이에 따라서 소요 시간은 달라지고 특히 환각 검증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가 됩니다. 시간상 넘기겠습니다. 분석이 완료되면 사용자는 에디터에서 요약본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노션처럼 자유롭게 내용을 다듬을 수 있고 이미지도 원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 중에는 임시 저장이 가능하고 편집을 마치면 요약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때 키워드를 입력하면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작성한 요약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표현 방법과 비교하며 학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요약을 참고해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요약 플랫폼은 단순히 혼자 보는 공간이 아닙니다. 연구자들의 서로의 요약을 읽고 의견을 나누며 좋은 요약에는 피드백을 남기는 소통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댓글 및 상호 좋아요 기능을 도입해서 사용자 간 상호작용을 지원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기존 LLM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바로 결과물의 깊이와 실질적 활용성입니다. 기존 LLM의 결과물은 단순한 텍스트 나열 수준의 어른들인 반면 저희는 핵심 개념을 구조화하고 중요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강조하며 이미지, 수식까지 포함한 요약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곧바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된 요약본을 제공하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단순 요약을 넘어 개념 이해부터 시사점, 시각 자료 활용, 수식과 알고리즘 설명 모두 담아낸다는 점이 저희 시스템의 핵심 차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의 기대 효과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시간 전략입니다. 복잡한 논문을 읽고 요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서 연구자는 본질적인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팀 협업이나 교육 환경에서도 요약을 쉽게 공유하고 검색할 수 있어서 연구학습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논문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과정 전체의 효율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논문을 요약하는 도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정보의 바닷속에서 연구자가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핵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시간은 줄이고 협업은 더 쉽게,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그 첫걸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보여드릴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어떤 LLM을 밑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저희 현재 구글의 제미나이 2.5 플래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 논문도 한국어로 요약을 해주는 건가요? 네, 저희는 일단 영어 논문을 기본으로 한국어로 출력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니까 템플릿이 있잖아요. 모델
구조 제한, 논문의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형태로 요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잖아요, 템플릿이. 네. 논문만 올리면 어떤 형태로 이 중에 어떤 걸 골라야 될지도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프롬프트 1번에서 먼저 논문에 대한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작업을 거쳐서 이 논문이 무슨 카테고리인지 먼저 검증을 하게 됩니다. 네, 맞는지 아닌지 검증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템플릿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을 올리면 그 유사한 논문도 추천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유사 논문, 그러니까 논문을 크롤링해서 다 세개를 하는 건가요, 그죠? 크롤링을 하진 않았고 저희가 유사 논문을 추천하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저희가 그 데이터를 쓸 시간이 그렇게 있지 않아서 저희가 직접 요약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요약한 글들을 토대로만 일단 추천드리게. 이미 한번 요약된 내용을 저장하고 네. 그 안에서 유사도가 있는. 네네. 네, 거기서 이제 논문 키워드랑 이런 걸 추출해서 유사한 내용으로 추천하는.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실무적인 입장에서 고민을 하신 게 느껴져요. 요즘에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금액이 이게 업체나 이런 쪽에다가 도입을 하기에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토큰 기반이다 보니까. 그런 토큰들을 조절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여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아키텍처가 진짜 지금 실무에서 수행하는 아키텍처를 잘 담은 것 같아요. 또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했고, 내재적으로 지금 농촌진흥청이나 각각 연구기관에서 이런 외부적, 물론 LMM을 상용 LMM을 썼지만은 내재하고 싶은 욕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엘라스틱 서치를 쓴 것도 잘한 것 같고, 무조건 던져가지고 거기서 탐색을 하는 거는 비효율적이에요. 그런 아키텍처들을 참 잘 담은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면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